자, 비우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글자를 두고 우리는 비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익힌 사람들은 나 비우자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안다는 말 속에 굉장한 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TV에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어떤 그 역할을 할 때에 그 역할을 보고 우리는 그 탤런트를 그냥 쉽게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 탤런트를 아는 것은 겉모양이지 그 탤런트의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말하자면 겉모습만 우리가 익혔다는 거지, 익혀서 그게 누구라는 걸 기억할 뿐이지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닙니다. 한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글자를 보고 비우라고 하는 사람은 한자의 겉모양만 아는 것이지 이 글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글자를 속속들이 알려면 어떤 것까지를 알아야 되냐면 이 비를 왜 우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에 시험지에 이제 답을 쓸 때에 어떤 답이 정답일 수 있냐면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이어야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출제자가 왜 그 문제를 냈는지를 모르고 내 나름대로 아무리 잘 써도 그 출제자의 의도에 벗어나면 그 답은 정답일 수가 없어요. 한자가 똑같습니다. 이 글자를 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습니다. 숨겨진 의도가. 그런데 그 의도를 말해주는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 우라고 하는 음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우라고 하는 음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 저 글자 알아 이렇게 그 한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 한자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자 새로운 한자 학습법은 비를 왜 우라고 하는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선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비우자인데 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알아요. 그래서 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우자의 한자 모양을 보았더니 모양이 또 비의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설명을 드리면 맨 위에 있는 이 줄은 한일자가 위에 있으면 하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오는 위,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가 여기서 일자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내려오는 이 선은 이게 화살표를 표시하면 좋아요.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비는 내려오는 것이죠. 위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세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아래쪽이 열린 저런 그 한자로서는 멀경이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느냐? 물방울입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저 위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물방울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비우자이기 때문에 비우자를 보고 저 모양을 보고 우리는 비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우자를 우리가 보았을 뿐이지 저걸로 나타내려고 하는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의도는 어디에 담겨 있냐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라고 하는 음가에. 그래서 지금까지 한자 학습은 모양 위주의 학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양에서 그쳐요. 모양에서 그쳤다는 건 뭐냐면 그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의 모양을 내가 보았다라는 정도예요. 정작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는 이 우라는 음가 속에 담겨 있다. 따라서 우가 뭔지를 모르면은 이 글자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것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서 우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의 우는 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위는 언제나 하늘입니다. 자, 비를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가 가지는 이미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분들이 가장 강조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는 비는 위 하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비가 위 하늘에서 온다는 걸 알아야 역으로 우리가 비라는 것이 뭔지를 다시 알 수가 있어요. 이 비라고 하는 것도 쓰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청소하는 비도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의 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가 있는데, 이 비는 일단 비가 오려면 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려면 하늘에서 미리 비축되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의 비가 바로 이 비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는 먼 공간을 내려오기 때문에 날아서 옵니다. 비행입니다. 비행의 비와 이 비가 지금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다 와버리면 하늘에서 준비되었던 그릇의 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그릇은 다 비워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비를 제대로 알려면은 그 음가인 우를 알아야 되고, 그 우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말의 우는 위 하늘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비를 다시 봤더니 비가 오기 위해서는 미리 하늘에서 준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먼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날아서 와야 되고,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는 준비된 하늘의 그릇은 다 비워지게 된다. 이래서 음가 하나를 찾았더니 비가 뭔 의미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비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우리말의 의미들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이 모양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비를 우라고 하는 것은 비는 위 하늘에서 온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